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 자, 이제 하나씩 해보죠. 이 암호화는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암호화는 힘든 분야예요. 맞죠? 힘든 분야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들을, 어떤 단어들이, 단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알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솔직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안기사 시험 합격하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파면 이거 완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타입을 봐서 다른 쪽보다는 좀 더 깊이, 그렇지만 너무 깊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시작하시죠. 대칭키 암호. 암호화는 두 개가 있죠. 대칭키, 비대칭키.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 이게 대칭이죠. 대칭. 그러니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니까 대칭이죠. 이 키를 송신자와 수신자 이해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게 대칭키의 약점이죠. 비대칭키는 뭐예요? 공개키와 비밀키가 있는데, 공개키는 그 제3자 공인된 기관에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그 키를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칭키는 키를 관리해주는 어떤 곳이 없어요. 곳이. 그래서 그 키를 내가 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명의 친구하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고 싶을 때 그 10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키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A의 이 암호키가 1010이고 B의 암호키가 1010이면 이게 암호화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가 쓴 것을 B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암호키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A의 암호키는 1010이고 B의 암호키는 1011 이러면 내가 10명이면 10개 키들을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대칭키의 문제는 그런 거죠. 예, 힘들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키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칭키에서는 키값이 생성되잖아요. 이 키값 1010이 생성돼요. 그러면 A하고 B는 1010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비대칭키는 어떤 개념이냐면 비대칭키는 인증된 공인기관 있잖아요. CA 같은데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거죠. 공개키를. 그래서 맡기면 되는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제가 하나를 띄워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 설명은 옛날에도 했고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연습용 그걸 하나 뽑아낼게요. 잠시만요. 모드에서 새로운 모드를 하나 뽑아내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잘 돼야 될 건데. 자, 대칭키와 비대칭키의 관계죠. 대칭키. 우리가 암호를 할 때 이렇게 암호를 하는 거죠. 대칭키를 가지고 있죠. 자, 대칭키와 비대칭키. 이거부터 하죠. 우리가 암호를 할 때 어떻게 암호하냐면 I love you라는 키 있어요. 이건 이제 대칭키,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암호를 하나죠. 이걸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암호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죠? 이렇게 뭐라고 바뀔 거예요. 맞죠? 자, 이 바뀐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암호할 때 썼던 대칭키 대칭키 암호키가 있잖아요. 대칭키 암호키. 이걸 다시 비대칭키로 암호하는 거죠. 비대칭키로 암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칭키 암호키가 이것도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거하고 암호했던 이 평문을 암호한 암호문하고 키 이걸 풀 수 있는 대칭키 암호키를 비대칭키로 암호한 이걸 이 두 개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CA를 통해서 이건 이제 공격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공격기를 이제 나중에 비대칭키에 대해서 자신의 공격기 뭐 이런 걸 설명할 건데 자신의 공격기로 이 대칭키 암호키를 암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를 해서 이 두 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CA한테 이걸 이제 이 사람의 대칭키로 암호했으니까 이 사람의 대칭키는 CA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공격키를 달라. 그럼 그 공격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문자가 이렇게 왔잖아요. 문자에 이게 대칭키가 암호화돼 있죠.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공격키로 다시 복화시킬 수 있거든요. 복화시키면 이제 그 대칭키를 암호했던 암호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암호키가 1010이었다. 그럼 이것도 1010 나오죠. 그럼 이 키를 이용해서 다시 이 암호문을 풀 수 있죠. 풀어서 I love you라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거죠. 건조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만약 비대칭키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대칭키가 없었을 때 대칭키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키만 있었을 때는. 자, I love가 있죠? love you. 그럼 이걸 이제 암호를 했어요. 암호키를 1010을 통해서. 그럼 이걸 이제 A가 B한테 이걸 이제 이 문자를 보내면 B는 이걸 받잖아요. 이 문자를.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이게 풀기 위해서는 A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를 이걸 암호했던 키를 B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칭키에서는 CA 그러니까 공인의 인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맡겨놓을 수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A가 자동차 타고 가서 B한테 자기 키를 주는 거죠. 이렇게 1010. 자, 이제 내가 보내면 이걸로 풀어달라고.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그래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간용암호,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는 간용암호라고도 하며 키를 비밀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누가? 내가. 인증된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비밀키 암호라고도 한다. 간용암호, 비밀키 암호라고도 한다. 대칭키 암호는 암호화 연산 속도가 빨라서 효율적인 암호 시스템을 구할 수 있다. 대칭키는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요. 누구에 비해서? 비대칭키에 비해서. 비대칭키에 비해서. 왜냐? 대칭키는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 간단한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빠르다는 거죠. 비대칭키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복잡하니까 속도는 얘가 빠르다는 거죠. 얘는 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평문을 암호할 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키를 이용하는 거죠. 평문을 암호할 때는 대칭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하죠. 그리고 평문을 암호했던 암호화키
이건 비대칭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죠. 그때 비대칭키가 이 키를 암호화할 때 쓰는 게 비대칭키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대칭키는 뭐냐? 평문, 암호화, 그 다음에 암호화된 걸 다시 복호할 때 이때 사용되는 키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비대칭키. 이건 뭐냐? 퍼블릭 키. 이건 CA 공인인증기관에 우리가 맡겨놓는 거죠. 이건 맡겨놓는 거죠. 이건 프라이버리 키, 비밀 키.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CA한테 주지 않죠. CA한테 주는 건 이거죠. 예,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할 때하고 복호할 때의 키가 두 개가 틀리죠. 그래서 비대칭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CA한테 주는 거니까 공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칭키는 내 키를 주지 않으니까 비공개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렇게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글에서는. 항상 미국은 하나밖에 없죠. 용어가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우리 한국은 항상 3, 4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암호 방식은 알고리즘의 내부 구조가 간단한 치환과 전치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빠뜨린 게 있나?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빠르게 동작한다. 그러나 송수신자 간에 동일한 키를 공유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과의 정보 교환 시 키를 생성, 유지,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뭐 같은 말이죠. 치환과 전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대칭키는 두 개가 있죠. 스트리밍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고 블록 암호화. 맞죠? 근데 치환과 전치는 블록 암호화할 때 쓰는 거죠. 자, 비대칭키는 두 개로 대칭키는 크게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죠. 스트림 알고리즘, 블록 알고리즘. 그때 치환과 전치는 블록 알고리즘을 쓴다. 자, 대칭키 암호 방식은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 블록 암호화와 스트림 암호로 구분된다. 자, 이게 그거예요. 블록 암호, 스트림 암호. 블록 암호는 이런 거죠. I love you 할 때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블록으로 이렇게 두 개씩 나누는 거죠. 두 개씩 나누고 이걸 전치 치환시키는 거죠. 전치 치환. 얘도 전치 치환, 얘도 전치 치환, 전치 치환. 이렇게 블록을 나눠서 이 블록만큼 전치 치환, 전치 치환, 전치 치환, 전치 치환 시켜서 암호화시키는 방법이죠. 스트림 암호화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I love you가 있어요. 그러면 이 키가 있어요. 이 키가 있어서 1대1로 이렇게 엑소화 시키는 거예요. 엑소화. 이것도 엑소화 시키는 거고, 키하고 평문하고 엑소화 시키는 거예요. 엑소화. 엑소화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만약 평문이 비트로 표현해야 돼. 0101. 그리고 키가 1100이면 1101이면 이걸 엑소화하면 같으면 0, 같으면 0, 같으면 0, 틀리면 1. 이렇게 하는 게 엑소화하는 거죠. 암호화. 그 다음에 스트림의 또 다른 점 뭐냐면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결과치를 1 빵빵빵이 결과치잖아요. 이걸 다시 같은 키로 가지고 엑소하면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이래서 이렇게 평문으로 막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아시겠죠? 블록 암호화하고 스트림 암호의 차이점. 그러면 블록 암호화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키 스트림이 빠르겠어요? 이건 무르나 만하죠. 왜냐하면 블록은 블록을 먼저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눈 블록을 다시 전치 한번 시켜주고 치환시켜주고 이런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얘는 뭐예요? 그냥 한 비트씩 엑소화 시키는 거예요. 엑소화. 엑소화가
이게 게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잖아요. 엄청 속도가 고속이잖아요. 그래서 블록 암호화에 비해서 스트림 암호화가 빠르다. 그러면 비대칭 키보다 대칭키가 속도가 빠르다. 대칭키 중에서도 스트림이 블록보다 빠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시험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누가 빠르다, 누가 늦다. 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용암호, 대칭키죠.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게 헷갈리거든. 공개키, 이게 비대칭키죠.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공개키 암호는 대체로 간용 암호에 비해 긴 키를 사용한다. 키가 길어야 되겠죠. 예. 간용 암호를 통신 보호에 사용할 경우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사용하죠. 제3자의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키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예. 공개키 암호에서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서명자 개인키는 서명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명에 대한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공개키는 일단 나중에 할 거지만 그 개인키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가 공개키라고 해야 되나? 공개키 아니 파블릭키, 이게 프라이빗키, 개인키가 프라이빗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파블릭키가 공개키고, 우리가 이제 CA한테 공인인증 기관에 맡기는 것은 이 파블릭키를 맡기는 거고, CA한테 맞죠? 맡기는 거고, 개인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개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A의 개인키로만 풀 수 있는 거죠. 맞죠? 다시 A가 자기의 개인키로 암호한 것은 누구나 A의 공개키로 누구나 복화시킬 수 있죠. 누구나. 그러면 개인키로 암호한 것은 A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A의 개인키로 암호한 걸 내가 복화할 수 있다면 이건 누가 보낸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A가 보낸 거죠. 네. 해킹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부인 방지가 되는 거죠. 네가 보냈지 않느냐. 개인키는 네만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개인키로 암호한 것을 A의 공개키로 누구나 풀 수 있거든요. 풀었다는 것은 A의 공개키로 풀었다는 것은 A의 개인키로 암호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보낸 거니까 부인하지 마라. 그래서 부인 방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공개키 암호는 간용 암호에 비해 실행 속도는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 이런 거죠. 비대칭키, 키의 길이가 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암호화의 강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키 길이도 중요하고 키 길이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운드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그 암호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키의 안정성은 그 어느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 비대칭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키 길이도 크고 라운드 수도 대칭키는 뭐 몇 번 쓰는데 대칭키 몇 번 쓰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이렇게 통쳐서 넓은 의미로 말을 해버리면 비대칭키보다 대칭키가 어떤 사람이 더 깔끔하게 더 만들어버리면 대칭키가 더 안정성이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문장은. 자,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만으로 보장이 가장 어려운 것은 비밀키. 이게 간용키죠. 간용키. 그리고 대칭키죠. 키를 숨겨야 되는 것은 비대칭키가 아니죠. 대칭키죠. 키를 숨겨야 되는 거. 맞죠?
암호화 알고리즘만으로 보장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기밀성. 암호화 시켰으니까 기밀성 되겠죠. 암호화 시켰으니까 암호화 시킨 문장을 누가 바꾸지 못하겠죠. 맞죠? 무결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요. 이건 누구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송신자 인증과 전자서명은 헷갈리죠. 조금. 그래서 송신자 인증은 내가 보는 사람이 간혹키로 대칭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얘와 얘가 비밀키를 공유한 사람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었다는 것은 최소한 송신자가 누군지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대칭키도 송신자 인증이 가능해요. 전자서명은 부인 방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칭키에서는 전자서명이 안 돼요. 힘들어요. 부인 방지 서비스가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키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그 답은 3인데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있잖아요. 송신자 인증에서 내가 보냈어. 맞죠? 그러면 이것도 부인 방지 서비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B가 이걸 받았으면 A가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밀히 이건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지 틀려요. 그러니까 비대칭키는 CA라는 게 있어서 CA한테 내가 나의 공개키를 하나 주면 이건 A라는 사람이 올린 거 맞아요. A라는 사람이 올린 게 맞지만 대칭키에서 이 의미는 이 A라는 사람이 C한테도 자기 키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A라는 키를 D한테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D가 이걸 가지고 C한테 줘버리면 C는 A가 보낸 건지 D가 보낸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부인 방지 서비스는 힘들어요. 근데 인증은 가능하다는 거죠. 최소한 A나 D 중에 하나가 나한테 줬다는 건 인증.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부인 방지 서비스하고 송신자 인증은 틀리다는 거. 부인 방지 서비스는 비대칭키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그러면 비대칭키에서는 송신자 인증도 가능하고 부인 방지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대칭키에서는 송신자 인증은 가능하지만 기밀성, 무결성, 송신자 인증은 가능하지만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은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비대칭키는 기밀성, 송신자 인증, 무결성, 전자서명 4개 다를 지원한다는 거. 예,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대칭키 알고리즘과 공개키 알고리즘의 차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칭키 알고리즘은 공개키 알고리즘에 비하여 계산 속도가 빠르다. 속도 빠르다고 했죠. 분명히 아까. 대칭키 알고리즘은 스트리밍, 그 다음에 블록화로 되어 있어요. 스트리밍은 X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단순하게 되어 있죠. 블록은 전치 치환으로 되어 있고. 맞죠? 그에 비해서 비대칭키는 뭐 ECC나 RSA나 이걸 쓰는데 이게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요. 수학적인 계산. 수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예. 그리고 스트림은 블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요. 예. 이 관계. 대칭키 알고리즘은 통신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키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맞죠? 예. 공개키 알고리즘은 통신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CA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개키 알고리즘은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하지만 대칭키 알고리즘은 그렇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개키는 기밀성을 보장하죠. 암호화를 했으니까 그 암호화된 문장을 누가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밀성도 있고 그 다음 무결성.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죠. 고치 못하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송신자 부인 방지. 방지를 주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이 세 개는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공개 키에서는 하나 더 플러스 하나, 원 플러스가 하나 더 들어가죠. 어떤 거? 부인 방지 서비스. 그래서 이걸 전자서명. 전자서명에서는 부인 방지 서비스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명하는 거니까. 내가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거니까. 문서에 서명하는 게 아니고 도장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음 중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될 키가 많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키들이 늘어나는 거죠. 사전의 키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죠. 맞죠? A가 1010 키가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암호한 걸 보냈어. 그럼 B는 이걸 어떻게 복화하겠어요? 보내기 전에 1010을 줘야 되는 거죠. 예. 암호화와 복화에 사용된 키는 서로 역수관계해야 된다. 이건 좀 틀린 말이죠. 예, 역수관계. 왜냐? 맞잖아요. 대칭키는 암호화와 복화에 쓰는 키가 같죠. 네, 똑같죠. 서로 같은 거죠. 역수관계인 것은 비대칭키죠. 서로 같아야지 되는 거죠. 키가. 맞죠? 대칭키니까.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같으니까. 네. 그래서 대칭이어야 되죠.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같은 말이죠. 네. 자, 이제 말씀드렸죠? 비대칭키는 대칭키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스트림하고 블록 암호화. 자, 먼저 스트림이 간단하기 때문에 스트림 암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림 암호. 스트림 암호는 엑소화 시킨다. 아시겠죠? 엑소화. 뭐하고? 평문과 암호 키가 있겠죠. 암호화 키를 비트별로 엑소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다시 암호화 키로 엑소화하면 평문이 나오겠죠. 이게 스트림 암호의 전부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고. 대칭키니까 암호화 키하고 암호화 키가 같은 거죠. 같은 쌍이죠. 네, 같은 값. 스트림 암호는 블록 단위로 암 복화하는 블록 암호와는 달리 이진화된 평문 스트림과 이진 키 스트림 수열의 엑소화 연산으로 암호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평문이죠. 그 다음에 키를 만들어내요. 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비트별로 하나씩 엑소화 시켜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림 암호화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겠어요? 이 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야지만 이게 해킹을 당하지 않고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암호화시킨 게 키를 절취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 관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거죠. 평문이 1기가 내가 지금 암호화에서 보낸 평문의 길이가 1기가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 키도 1기가가 필요해야 되는 건가? 1기가면 어때요? 메모리의 영암펜이 1기가인데 이걸 암호화하기 위해서 1기가라는 키 스트림을 만들면 저장 측면에서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1기가로 이게 왜냐 비트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기가면 1기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128비트 256비트 이렇게 키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그냥 1기가 평문이 1기가지만 256 128비트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하나씩 떨고 주면 1기가를 암호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1기가면 1기가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어줘야 되느냐. 맞죠? 이건 불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 이 키를 그냥 128, 256 이렇게 n비트만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떨고 줘가지고 1기가를 암호할 때 쓴다. 이게 좀 합리적이죠. 이 방법이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128비트가 똑같은 문자 스트링열이라고 한다면 해커에 의해서 이게 절취당할 수 있겠죠. 너무 패턴이 완만하니까. 그러면 키가 128이고 256 비트일 경우에 똑같은 값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앞으로 설명할게 이거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거야. 어떤 거? 첫 번째는 평분이 1기가면 1기가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128, 256처럼 적게 만들고 적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적게 만든다고 한다면 똑같은 값이면 해킹당하기 쉬우니까 이 128비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씩 떨굴 때 어떻게 바꿔서 해킹하는데 어렵게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트림 암호는 동기식 스트림 암호하고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은 같은 말이죠. 스트림 암호가 있다.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키스트림 수열이 평문과 관계없이 생성되어 동기식으로 사용된다. 자, 자기 동기식,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키스트림 수열이 평문 혹은 암호문으로부터 함수 관계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복화하 시 동기가 흐트러져도 스스로 동기화가 이루어져 복화가 가능하다. 자, 이제 이렇게 하죠. 스트링,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시죠.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것, 스트링에 대해서. 자, 크게 대칭키와 비대칭키가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대칭키는 블록과 스트림이 있었다. 맞죠? 지금 우리는 스트림을 할 거니까 스트림은 동기식과 자기 동기식이 있었다. 맞죠? 그리고 동기식에는 온타임 패드,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리니어, 선형, 그 다음에 non-리니어, 비선형. 쉽죠? 이게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그냥 설명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비동기식이 있어요. 네, 비동기식. 그래서 자기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 맞죠? 자기 동기식 맞네. 자, 이제 이거죠. 키포인트는 이거였죠.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는 뭐냐? 자, 아까 보셨죠? 키 스트림, 키를 만들어내는 거. 키 스트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평문이 있었고, 이게 비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씩 엑소화 돼서 암호문이 되는 거죠.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맞죠? 암호문이 되는 거죠. 동기식은 뭐냐면 키스트림을 만들 때 평문이나 암호문과 연관없이 키스트림 자체적으로 스트림을 바꿔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8비트. 만약 이게 4비트라고 생각하면, 암호화가 4비트면 101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10. 평문이 만약 10101011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쭉 가서 이거하고 엑소화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0, 1이니까 틀리면 1이 되는 거죠. 1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거하고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엑소화가 되는 거죠. 같으면 0. 자, 이거하고 이거니까 같으면 0. 이거하고 이거니까 같으면 0. 그 다음에 얘는 누가 할까요? 또 얘하고 한다. 또 얘하고 한다. 그러면 1, 0은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0, 1은 다르니까 1. 1, 0은 다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값이 1010 가지고 계속 돌려버리면 해커가 이 패턴을 찾아내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 패턴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건 누구나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10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주고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얘는 처리했어. 그 다음에 얘부터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가.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1010을 이렇게 하는 거죠. 시프트를 시키는 거죠. 이 두 개를 엑소화 시키는 거죠. 그럼 다르니까 1이 되는 거죠. 이 값을 맨 뒤로 하나 주는 거죠. 1. 그리고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10이 110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막 바꿔주는 거죠. 키스트림을. 그래야지만 해커들이 찾기 힘드니까. 또 다음은 이 두 개를 엑소하니까 다시 이 두 개를 끝으로 보니까 이게 1이 되냐. 1이 되고 1, 1, 0 하나씩 앞으로 당기고 이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줘요. 이건 이런 식의 룰은 평문이나 암호문하고 연관없이 키스트림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동기식이에요. 동기식. 비동기식은 키스트림을 만들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평문, 그 다음에 암호문 이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키스트림 만드는 거예요. 연관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동기식이에요. 동기식은 키스트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비동기식은 평문이나 암호문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 그 비트들을 가져와서 이 평문을 가져와서 키스트림 만드는데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거죠. 내가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암호문이 1010인데 이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이게 해커에서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11이 상대방한테 왔어요. 그러면 비동기식은 암호문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이게 해커에 의해서 바뀐지 안 바뀐지 몰라요. 근데 비동기식은 이 암호문하고 연관돼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이 나오면 그걸 계산하는 방법인데 계산했는데 이게 1이 나왔어. 근데 이게 1이 나올 게 아니거든. 근데 1이 나왔단 말이야.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비동기식은, 자기 동기식은. 왜? 이 암호문하고 키스트림이 연관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비교하게 이게 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뀐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바뀐 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10 이게 암호문이 있었어. 이걸 내가 보내려고 해요. 1010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삭제가 된 거야. 삭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지우고 할게요. 정리가 안 되네. 이렇게 한 번에 이게 그림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글자를 보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들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은 저를 2배속해서 넘겨버리면 돼요. 그럼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데 이걸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만약 101011 이걸 이제 보내려고 해요. 동기식이나 비동기식, 자기 동기식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업데이트 됐을 때는 상관없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0에서 1로 바뀌었어요. 1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101001 바뀌었죠. 비동기식이나 동기식이나 상관없는 게 왜 상관없냐면 이게 갱신, 업데이트 된 게 누군가가 의해서 바뀐 거죠. 업데이트 된 거죠. 갱신된 거죠. 그러면 동기식이나 비동기식이나 동기식에서는 이 하나가 이제 틀리겠죠. 이 하나가. 비동기식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만 틀리겠죠. 맞죠? 갱신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만 틀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제 말은 뭐냐면 이 오류가
그 다음이나 그 앞이나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한 비트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틀리겠죠. 암호할 때, 복호할 때 복화가 이상하게 되겠죠. 이 한 비트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10, 10, 11이 있는데 얘가 날아가 버린 거야. 삭제돼 버린 거야. 이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으로 암호화된 걸 복구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비동기식은 이 뒤부터 다 틀린다는 거죠. 왜냐면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패턴이 하나가 없어진 거야. 이거 뭐냐면 10, 10 내가 암호문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암호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평문에 만약 1111 평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되고 다시 또 룰에 따라서 얘 둘을 XOR해서 뒤로 보내서 틀리니까 1101 이건 사라지고 이거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패턴으로 하나씩 순서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적용됐는데 그 하나가 없어진 거야. 순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죠. 동기식은. 맞죠? 그래서 동기식은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이후부터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적으로. 근데 비동기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스트림을 만들 때 암호문들하고 연관 있게 키스트림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트별당 그 값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설령 하나가 날아갔다 하더라도 자기 동기식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동기식은. 왜냐? 이 암호문이 키스트림 만들 때 연관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전송 도중에 하나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비동기식은 그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동기식은 하나 날아가 버리면 속절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기식을 쓰는데 그럼 왜 비동기식을 쓰면 그 전송 중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도 쉬울 건데 왜 비동식을 많이 쓰느냐? 그건 뭐 동식을 쓰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온타임 패드, 엑소와 같은 거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뭐 속도가 빠른 거고 비동기식은 뭐 그냥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블록 암호화를 쓰는 게 비동기식 쓰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글을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동기식을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동기식, 온타임 패드,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울 거야. 지금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점을 배웠잖아요. 이제 동기식 중에서 이것들의 차이점을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런 다음에 뒤를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네, 한번 이렇게 쓰고 올 거. 지우고, 이제 무슨 관점이다?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 그래서 동기식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온타임 패드하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스트림이 있어요. 키스트림.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평문이 있고. 평문의 길이가 1기가예요. 그러면 키스트림의 길이도 1기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엑소화, 한 비트씩 엑소화 하면 짝이 맞다. 그래서 1기가면 얘도 1기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얘가 1메가면 얘도 키스트림도 1메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뭐? 온타임 패드. 이건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 1기가라 하더라도 128비트, 256비트 이렇게 비트 수는 좀 줄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키스트림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하자. 이게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1기가면 1기가만큼의 키스트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온타임 패드. 아니다.
불합리적이잖아. 1기가를 하더라도 그냥 키스트림은 일정하게 고정시키자. 그게 FSR, LFSR, NLFSR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온타임 패드는 이거죠. 이게 샤논이라는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검증한 건데 1기가고 1기가로 만들면 이거 암호 풀지 못 푼대요. 스트림 암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풀기 힘들대요. 이게 온타임 패드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거죠. 이 세 개를 한번 구분해 보죠. 지우고 먼저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항상 복습을 해야 되니까 동기식 비동식의 차이는 키 스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맞죠? 이 차이 때문에 나뉘는 거죠. 지가 암호 그러니까 평문과 암호문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게 동기식. 평문이나 암호문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키스트림 만들면 비동기식, 자기동기식. 평문이 1기가면 키스트림도 1기가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온타임 패스워드. 자, 그 다음은 FSR, LFSR, NLFSR. 그죠? 그러면 이제, 자, 키스트림을 128로 고정을 해야 된다. 근데 128이 똑같은 비트면 해킹을 당하니 어떻게든 바꿔주자.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FSR이 나온 거죠. 피드백. 자,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 자, 128비트를 4비트로 한번 생각해보죠. 1010이라는 암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이것만 계속 쓰면 해킹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바꿔주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꿔주자. 그래서 생긴 게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규칙이 이건 거죠. 첫 번째, 얘가 했으면 얘는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101이 되죠. 근데 항상 128비트면 128비트를 맞춰줘야 되고 4비트면 4비트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이 빈다. 맞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 끝에 있는 부분의 값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맞죠? 그게 리니어. 방법이 이때 채워 넣을 때 이게 리니어하게 채워줄 것인지 아니면 넌 리니어하게 채워줄 것인지에 따라서 LFSR, NLFSR이 틀려지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나간다, 튀어나간다. 이게 시프트죠. 그래서 시프트란 말이 붙은 거고. 맞죠? 시프트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피드백. 그래서 FSR이 이거예요. 하나 튀어나간다. 그리고 튀어나가서 하나가 공백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어준다. 이게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인 거예요. 이게. 맞죠? 하나 튀어나간다. 그리고 튀어나가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어야 된다. 이게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피드백 할 때 채워 넣어줄 때 어떻게 채워 넣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리니어냐? 리니어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냐? 넌 리니어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냐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런 식이죠. 아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거죠. 이렇게. 채워 넣어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거 두 개를 오화해서 여기에다 채워 넣어준다. 넣어준다. 아시겠죠? 이게 리니어하다는 거죠. 리니어하다는 게 뭐예요? 직선이다. 넌 리니어하다는 게 뭐냐? 곡선이다. 곡선의 특징이 뭐냐요? 예측하기 힘들다. 다음 값을. 직선의 특징이 뭐예요? 다음 값을 예측하기 쉽다. 그게 리니어잖아요. 리니어. 리니어는 우리 암호화 입장에서는 해킹하기 편하다. 리니어. 넌 리니어는 해킹하는데 좀 힘들다.
시간 더 많이 걸린다. 이게 논 리니어라는 거잖아요. 리니어. 자, 이 두 개를 XOR해서 이 끝으로 준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리니어고, 논 리니어는 좀 더 복잡해야 되겠죠. 좀 더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거 플러스 다시 얘하고 다시 XOR하고 다시 얘하고 XOR하고 얘하고 XOR하기 전에 얘하고 얘 값을 다시 AND해서 이거하고 또 이 값하고 XOR하고 이렇게 엄청 꼬아놓은 거 있잖아. 이걸 이제 논리니어라고 표현하는 거야. 논리니어. 이러면 해킹하는 애가 그냥 단순히 이 두 개 XOR해서 이게 이 끝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해킹하기 편하겠죠. 이게 리니어. 근데 해킹하기 불편하게도 이렇게 꼬고 이거 XOR 시키고 또 XOR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게 논리니어. 예측하기 힘들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금 5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